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토크의 심재입니다. 수령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이달은 가는 곳곳마다 각종 문화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문화행사에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라고 하던데요. 이는 아마도 문화 행사를 통해 그 조직이나 사회의 그 동질성을 찾고 더불어 사는 방법에 공감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간의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나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우리 지역 문화 발전에 열심히 불을 지피고 계시는 분이죠. 광명시 문화재단의 임철빈 대표이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불을 지피고 계시겠죠? 네. 네, 충분히 그러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취임하셔서 이제 얼마 전에 100일을 맞으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으셨는데 어떻게 광명시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제가 이전에 광명에 오기 전에 네. 예, 강원도 영월 쪽에서 문화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여간의 농촌 지역에서의 문화활동을 하다 보니 조금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농촌 지역의 문화활동을 느꼈으니 좀 중소도시의 문화활동을 조금은 도전해보자. 이런 도전의식으로 광명시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네. 문화활동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하시는 문화라는 건 무엇일까요? 문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광의의 개념으로는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 좀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예술적 장르로 표현하는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더 하는 분야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우리 광명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를 처음 보신 우리 임 대표님의 인상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명시에 네. 사람이 많다. 네. 제가 특히나 감명 깊었던 거는 출퇴근에 대단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여기가 정말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도시구나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이 광명하면 좀 일반 도시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네.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서울과 네. 인접해 있다 보니까 네네. 광명은 경기도라기보다 서울의 한 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광명만의 특별한 문화, 광명의 문화 정체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문화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저도 좀 숙제입니다. 네. 저도 고민이고요. 특히나 서울 인접해 있는 많은 도시들의 숙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인구들이 일로 밀집되어 있고 네. 자기 지역의 어떠한 특수한 고유한 이런 문화를 느낄 새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특히나 서울이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서울로 또 중앙으로 또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들이 이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뭉쳐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가기는 상당 부분 장애와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100일간의 광명시의 문화를 고민해 보면서 과연 오랫동안 광명시만의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보았는데 사실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숙제라고 봅니다. 그만큼 하실 일이 많이 생기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정주 기간과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음, 그 비교를 해보면 영월은 오랫동안 거기에 정착되어 있는 조상 대대로 그렇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긴 하지만 그거를 보통 이제 굴러온 돌, 박힌 돌, 그리고 또 그들의 숙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굴러올 돌. 그러니까 환영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워낙 이제 인구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굴러온 돌, 박힌 돌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 지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20년, 30년을 그곳에서 산 분들이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게.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나의 어떤 문화적 뿌리를 만들고 또 거기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나름대로의 광명만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것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저도 동감합니다. 예,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솔직히 또 광명시를 배드타운이라고 일명 또 그렇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서울로 또 타 지역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밤에는 이제 자로 돌아오거나 이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광명시만의 자기의 문화적 그 독특함이나 고유함은 찾아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많은 문제들 네. 우리가 우리 그 임 대표께서 광명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면서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이것처럼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광명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이제 숙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100일 동안 지나온 100일 동안 네네. 많은 것을 보셨을 텐데 네네. 어떻게 내가 광명 문화의 정체성을 찾느냐 하는 숙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을 잡으셨겠죠? 네네. 그 문화를 얘기할 때 저는 좀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봅니다. 네. 하나는 사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 대로 또 하나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과 공간이 잘 어우러졌을 때 어떤 그 문화 사업에 대한 하나의 결과물들이 용이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먼저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광명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우수한 면들이 또 뛰어나다고 하는 면들이 뭐가 있냐면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네. 한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600여 개의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있는데 각기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광명시는 꽤 많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질들이 네.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더 많은 즐거움으로 이어지게끔 저희 문화재단은 그런 분들의 활동의 폭들을 더 이렇게 넓히고 지원하는 데 좀 초점을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공간입니다. 결국 이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려면 어느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한 현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저희 광명시가 자랑하고 있는 몇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광명 동굴이나 네. 광명역, 그다음에 광명 전통시장. 예. 요 부분들하고 사람의 부분하고 잘 매칭을 해서 조금 더 많은 활동 공간들을 확보하는 게 또 저희 문화재단의 숙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600개가 넘는 동아리가 네, 광명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네네. 한 동아리마다 또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그 600개의 문화가 이렇게 쌓이면은 정말 울창한 숲의 문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책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잘 육성시키느냐에 따라서 광명 네네. 전체 문화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되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공기관으로서의 문화재단이 네. 과연 이분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직접적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숙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늘 가서 활성화되는 것은 좋으나 지원이 끊겼을 때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냐. 요게 지원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분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문화재단의 좀 큰 역할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그 물을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문화재단이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런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술가들의 창작 지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올해 추경 예산으로 대략 9천만 원 정도의 추경 예산을 통해서 창작 지원 사업을 이제 펼칠 예정입니다. 이거는 시의 의지이기도 하고 저희 문화재단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체 예산으로 또 창작 지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기도 쪽이나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창작 지원 사업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우리 젊은 또 기존의 지역 예술가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 창작 작가들의 어떤 풍토랄까요? 네. 광명 지역에 좀 주로 어떤 성격, 어떤 성향들의 아니면 어떤 분야들의 창작인들이 주로 많이 있을까요? 물론 다양한 문화가 네네, 있겠지만. 다양한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그 지역 그 시 규모가 다른 도시보다는 대도시 규모도 아니고 그렇죠. 대략 34만의 중규모의 도시인데 중규모의 도시치고는 예술단이 많습니다. 네, 저희 시립예술단 개념으로 합창단이 있고요, 농악단이 있고 또한 시립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오페라, 그다음에 심포니, 그다음에 소년소녀 합창 이런 식으로 많은 전문 예술 활동을 지향하는 네네.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많은 단위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광명으로 모이고 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많은 이제 창작 예술인들의 어떤 그 광명이 네. 하나의 텃밭이 되고 그 텃밭 속에서 이제 많은 예술인들이 자기의 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꽃도 피우고 이제 네네. 열매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네. 그걸 그 수요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달에 대한 방법도 우리 그 문화재단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갖고 있는 시민들과 예술적 공간으로서 소통하는 그 네. 대표적인 공간이 광명 시민회관입니다. 특히나 올해 광명 시민회관이 12월 달 되면은 준공 30주년이 되고요. 네. 개관은 내년 1월이 또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광명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을 문화예술적 공간으로서 해왔는데 사실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목표로 하고 있는 또 시랑 같이 협력해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었던 철망산 쪽에 네. 아토리 하나 이제 개관할 예정이고요. 근데 그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중장기적으로 광명역 근처 이쪽에 문화복합센터를 이제 건립할 예정이라고 시는 갖고 있습니다. 시의 그게 계획이고요. 네, 시의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문화복합센터를 이제 건립할 예정인데 저는 꼭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까 문화복합센터를 그 형성해서 많은 그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에 작은 어떤 그런 공간, 문화 공간도 있어야만이 일반 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광명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생활체육 SOC는 많이 이제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 건강을 챙기는 생활체육 SOC는 많으나 우리 정신 건강을 챙기는 생활문화 SOC는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활문화 쪽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말들이 도심재생사업이다, 또 문화재생사업이다 이런 말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이러한 많은 지원사업과 공모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광명시 또한 있는 지역, 있는 공간, 있는 건물들을 문화적 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간적 어려움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이제 그 모델들도 만들고 또 새로운 문화적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지어놨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맞습니다. 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가면은 정말 머리에도 좋고 마음도 풍족해지고 사회가 평온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라는 네네. 어떤 그런 캠페인이라도 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특히 제가 그 광명문화재단의 2대 대표로서 비전과 또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네네. 가장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가 전략적 과제가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어떻게 풍족하게 또 내지는 확대할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 과제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 이러한 양질의 좋은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제가 이제 예술성이 곧 공공성이다라고 하는 요즘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술적 가치들을 많이 높였을 때 시민들이 그걸 보러 그렇지. 또 같이 느끼러 올 것이다라고 해서 창작 지원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뛰어놀 공간, 마련하는 예, 생활문화 SOC 이런 부분들이 기반을 튼실하게 만드는 부분들.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저희의 전략 과제로는 저희 문화재단 직원들이 전문적 재능을 가지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시민들 속에 녹아나면서 그들과 함께 문화적인 얘기를 나누고 활동을 같이 해내는 우리 문화재단 조직의 튼실한 조직을 만드는 게 네 번째 전략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제 사업들을 준비하고 또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예산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이미 시일 테고요. 네네. 네, 광명시의 지원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편인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강명시뿐만 아니라 많은 기초지역, 기초지자체에서 기초문화재단이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네. 그 즉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의 시대를 뛰어넘어 공존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적 요구들이 문화적인 욕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광명시 또한 그런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협의하면서 예산들을 확보해주고 계시고요. 또 시만의 예산이 아니면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함께 협의하고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을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네. 광명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제 사람과 공간과 예산, 예, 네. 이게 삼일체가 돼서 정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명만의 정체성을 찾는 광명 네. 문화의 정체성이 새롭게 이제 착근하는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 광명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아주 우리 시민들과 그 정상적인 어떤 네. 소통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 많은 분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인사 한 말씀 하신다면요. 인사하기 전에요. 네. 그 제가 3월 1일 날, 네. 그 3.1절 날, 이렇게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시민회관에서 주로 이제 하거나 주요한 공간에서 하긴 하는데 제가 지역 예술인들하고 재미난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좀 드려서 저희가 광명 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이 네. 있습니다. 새마을시장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시장의 상인들이 태극기를 하나씩 다 들고 같이 만세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 영상 가능하면 네. 이 방송에서 틀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지금 있고요. 방문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한번 잘 보시고요. 네. 우리 그 뭐 이렇게 많은 그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로운 네네. 행사가 됐을 텐데 네네.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광명 시민들에게 그 참여 목소리 네.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희 광명문화재단이 네. 이제 3살짜리가 됐습니다. 네네. 3살짜리가 됐고 많은 문화 사업들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된 문화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우리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재단 직원들은
여러분들의 속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을 또 문화 사업으로 이어지게끔 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또 회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했을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즐겁고 또 다른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많은 공감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팍팍 박힐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광명문화재단을 통해서 네. 우리 광명 씨가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 시민이 또 평온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나날이 되는 시민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해 주셨으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철빈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함께한 공감 토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빛방송은 우리 시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